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여성범죄 관련 피해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올해보다 120억 원 줄게 됐는데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문을 연 진주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피해자 상담은 5천 건이 넘습니다. 상담소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 1억 7천만 원은 대부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해왔습니다. 내년부터 정부 예산 지원 대상이 되지만 운영자금 마련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여성범죄 관련 피해 지원 예산 12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한 탓입니다. 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예산은 전문가 상담과 심리치료 등 피해자 치유 활동에 쓰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으로 경남이 내년 지원받을 관련 국비는 78억 원 규모, 올해보다 1억 원 넘게 줄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경남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예산도 올해 9,300만 원에서 내년 6천만 원으로 30% 넘게 줄게 됩니다. 경남 15개 성폭력 상담소에서 최근 3년 이뤄진 상담은 한 해 평균 2만 6천여 건, 올해 상반기까지 1만 6천 건에 달합니다.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늘고 있지만 오히려 예산은 줄게 돼 피해자 지원 공백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지, 그것도 피해자가 회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노하고 이건 규탄해야 될 내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상담소 시설 개선 비용 등 일부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며 줄어든 피해자 지원 예산은 내년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되는 진주의료원 운영체계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창원 한국전기연구원에는 국내 최초인 이나노 소재 화학 습식 공정 플랫폼이 들어섭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나눔으로 함께 따뜻한 경남을 만들자. 오늘 거제 삼성중공업에선 착한 기업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매달 1% 안팎 급여를 기부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사회 공헌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모레 경남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의 의료 운영체계 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용역에는 경남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의 운영 방식과 진료계획 등이 담겨 앞으로 병원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한편 최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선 경남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의 땅 매입비 100억 원 예산 편성이 부결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박안수 경남지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창원 한국전기연구원에선 이 나노 소재 화학 습식 공정 플랫폼 준공식이 열립니다. 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화학 실험실과 대형 장비실, 항온, 항습실 등이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인 이 시설은 2차 전지와 나노 전기 소재 분야 기술 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활용되며 기업체 기술 상용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추위로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다가구 주택. 지난 2일 밤 10시 반쯤 이 집에 살고 있던 30대 여성 A씨와 A씨 외할머니가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A씨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연락이 끊어졌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강제로 열어 3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외부 침입이나 외상, 극단적인 선택의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신 검안 등에서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게 나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문이 날이 추우니까 너무 꼭꼭 닫아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장 확인해서 내일 보일러 매연이 밖으로 제대로 배출이 안 돼가 그런 걸로. 겨울철 보일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큽니다. 행정안전부 발표를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20건, 사망자 16명 등 인명피해는 44명이며 이 가운데 4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특히 가스보일러 사고는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기통이 헐렁헐렁 빠져 있다든가 배기통 주변에 뭔가 차단을 해놓는다든가 뭐 비닐을 쳐놓는다든가 이래서 환기가 안 되게끔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지. 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 진동 소음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스 감지기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함양이 영하 6도, 창녕이 영하 3도를 보이는 등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12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양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도, 창녕이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2도, 김해가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3도, 합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2도, 사천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수요일 저녁에는 서부 내륙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도시가스 지침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지역의 어린이집 난방비 요금이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남해군을 제외한 경남의 어린이집 1000여 곳이며 한 해 평균 32만 원 정도 내릴 전망입니다. 요금 감면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창원시의회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첫 주민조례안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조례 문구와 예산 검토가 끝나지 않아 이번 상임위에는 주민조례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조례안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질병 진단과 예방사업, 민간 급식소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어제부터 설리 스카이워크를 한시적으로 무료로 개방합니다. 설리 스카이워크는 36m 높이에서 해안 절벽과 남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료 개방은 설리 스카이워크의 관리 위탁이 끝나고 시설 정비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경남의 내년도 취약아동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새 초등학교 입학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취약통지서는 각 주민센터에서 오는 20일까지 가정으로 보내고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소집은 학교별로 새해 첫째 주에 진행되며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아동은 소재와 안전 확인이 병행됩니다. 경상남도 지역산업균형발전 유공자 포상에서 DK락이 기술개발과 지역인재 고용 공로로 사무금속 지성범 업무는 항공 분야 부품 국산화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또 키커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공로로, 창원대 김미연 교수는 지역산업체 경쟁력 확보 공로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쿠팡과 협력해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송년 특별기획전을 엽니다. 이번 판매는 쿠팡몰 경남 농특산물 전용관에서 진행되며 미숫가루와 매실액기스 등 100여 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선보이고
20%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합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증을 문화재청을 반납하고 교육과 전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박물관 측은 진주박물관은 문헌을 중심으로 중세사 이후 자료를 주로 다뤄 발굴 조사 기능을 병행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앞으로는 전시로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